자, 우선 이어서 볼게요.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외부성이 발생하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비효율성을 제거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겠구나,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얘를 제거하는 해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성이 시장 실패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걸 이제 공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개입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약간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갈래가 당연히 있겠죠. 그게 거기는 사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적이라는 것은 정부 개입 없이 이 뜻이야. 그래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요.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외부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 같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가 놓고 가셨구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 상류에 뭐 공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공장이 있어가지고 오염물질을 이렇게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겉으로 확 표가 나는 게 아니야. 일부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 전제 조건은. 그래서 하류에 뭐 양식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매연이 막 이렇게 가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가는 거지. 뭐 일부러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제 바람을 타고 가면서 여기 빨래해서 뭐 이렇게 시골이나 이 지방에서 널어가지고 뭘 한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게 이제 쭈쭈루 가게 되면은 일부러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서 저쪽으로 매어나 바람아 불어라 이러진 않겠지. 뭐 제갈량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본의 아니게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야. 본의 아니게 뭔가 이게 생산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오염물질이 스며드는 거야. 여기에 이제 물고기들 아니면 빨래 같은 거 하는데 이 물고기들이 자꾸 이게 잘 크게 잘 자라지 않고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쉽진 않지. 요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야. 통합해버리면 합병해버리면 이 정보를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위에 CEO의 관리자가 딱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물고기가 더 안 크고 뭐 등등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수합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하게 되면 이 둘을 같이 관장하게 되니까 자기가 하나의 기업처럼 조율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제 코즈식의 해결법이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앞에 친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즈의 방법. 제가 글리 안 가면요 그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자, 여기서 그거 나와 있는 거 이거 내부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우리는 주로 요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규제한다라고 합니다. 직접 뭐 규제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는 뭐 연효율이니 뭐 5등급 되는 자동차는 뭐 판매 못하고 통행 금지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건 직접 규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 규제를 할까? 그 유인 기반이라 했는데 시장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규제하는 방법. 요게 또 있습니다. 위에는 약간 직접 수량을 통제하는 거면 이거는 밑에 가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서 얘기할 때 담배 필수 없어 이렇게 수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고 물건 같은 것들도 외국에서 수입할 때 할당을 해서 수량 통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격을 이용하게 되면 가격을 부과하는 거야.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비싸게 하게 되면 담배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줄일 수 있겠죠. 뭐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기반을 둔 접근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는 크게 조세라는 거, 텍스를 이용할 거예요. 텍스.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얘랑 사실 보조금은 같은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뭐 약간 바라보는 게 파지티브 하냐 네거티브 하냐처럼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는 거랑 반씩이나 있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글쎄 요즘 뭐 글로벌 리더 학과는 장학생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몇 명 줘요? 전액 장학금 많이 줘요? 안 준다고 많이? 아니 왜 그러지? 아무튼 돈이 없나 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액 장학금을 이렇게 팍팍 이렇게 줬거든. 그렇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주다가 이제 장학금 수혜 혜택 뭐 금액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제 많이 또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왠지 뿌듯하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가끔 뭐 보면은 건물에 장학생 대상자 이름도 써 있고 뭐 등등등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갔는데 모든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다 등록금 학비가 면제를 할게요. 근데 면제인데 한 학기 끝난 다음에 성적을 내서 뭐 그냥 뭐 카이스트 같은데 성적을 내 가지고 하위 50%는 페널티로 벌금을 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야? 모두 등록금 낸 다음에 상위 50%는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 환불해 준다. 이거랑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효과는 동일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오염 허가서 이거예요. 오염 배출권 요거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이거는 오염물질이라는 게 이제 배출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몰랐던 것도 사실 그렇긴 한데 만약에 생산이 공장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알게 되는데 과다하게 배출하면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최적 수준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 그대로 허가서를 이렇게 줘서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배출권. 그러니까 이 배출권을 갖고 있어야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가서, 우리 택시 면허증 있잖아. 이 면허를 발급하는 거야. 면허.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것들 면허 발급하지 않으면 택시 같은 경우가 뭐 아무나 그냥 집에 놀고 있는 자가용 있네. 방학 때 심심한데 택시나 할까? 그래서 막 운행하면서 막 하면은 복잡하겠지. 그러면 면허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허를 너무 많이 발급하게 되면 도로가 택시로 그냥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면허가 너무 적게 발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봤을 때 면허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격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얼마나 자격증을 배출해서 사람을 뽑을까,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적정 수준에 맞춰서 보면서 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너무 많이 발급하게 되면 환경이 오염이 될 것이고, 너무 적게 발급하면 경제가 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오염물질 배출을 제로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오염물질을 아예 배출 못해 0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완전 원시 시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적정 수준만큼 발급을 맞춰야 된다. 그게 이제 오염 허가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긴 하지. 당당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것도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게 좀 더 우월합니까? 라고 하면 직접 규제보다는 경제학자들은 당연히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는 게 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 둘과는 이제 뭐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우열을 비교하기는 좀 힘들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시장을 활용한 방식.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이게 유인이라는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 오염물질 그냥 배출할래? 아니면은 세금 낼래? 뭐 이런 거야.
뭐 버스 전용 차로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막 가려고 해. 근데 뭐 급한 일이 있어.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뭔가 뭐 환자나 어떤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막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띠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게 돼. 그럼 자기가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는 그냥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해서 벌금 냈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과 그때 얻게 되는 이득과 비교해서 이득이 크면 그냥 위반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나중에 보면 은행을 털래 말래 했는데 은행을 털었어. 근데 만약에 5천억을 여러분들이 번다 합시다. 돈은 다 아니지만 근데 이래저래 다 숨겨놓고 또 비싼 변호사 써가지고 감옥에서 한 1년 산다 합시다. 근데 이 5천억을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어. 1년 살다 울면.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주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해볼 만한 장사 아닌가요? 윤리적으로 도덕 법 잘못됐지만 이러면 해볼까? 다 같이 은행 털까? 해서 이 또 영화 찍듯이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5천억 버는데 만약에 이게 100년 살아라 종신형이다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내가 벌고 뭐 그냥 가족이나 자녀에게 물려줘? 뭐 약간 뭐 그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하지 말까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또 뭐 그냥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까 이렇게 되면 이거 다 몰수해. 그럼 또 안 하게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경작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는 아닌데 뭐 사실은 요걸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뭐 그런 요걸 많이 연구합니다. 미국의 어디 주를 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읽잖아? 독후감 써내면 돈 주더라고. 뭐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할만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책 한 권 읽고 한 장 A4 용지 쓰면 10만원 받고. 괜찮네. 공부도 하고. 우리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열심히 뾰족한 학점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장학금 주는 게 공부하세요. 돈 줄게요. 그 사실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약간 색다르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긴 한 거죠. 인센티브 이용하는 거,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효율적이라는 게 뭐냐면 너 세금 낼래? 아니면 세금을 낸다 그러면 계속 세금 낼래? 아니면 이거 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오염물질을 정화할래? 뭐 선택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 정화 기술 개발 촉진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세 볼게요. 해결 방법에서 환경세. 피구비한 텍스라고도 합니다. 자, 저기 지금 F점에 있는 거를요, G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러네. 지금 현재 F점에 있는 거를 G점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게 PMC잖아. PMC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텍스를 부과합니다. 텍스 부과로.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텍스까지 고려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올리는 거야. 쭉 올려서 요렇게요. 좀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텍스를 증가시킨다 할게. 자, 그러면 요게 PMC에다가 플러스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요 PMC 공급곡선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게 상방 이동한단 말이야. 상방 이동해 가지고 요 점이 요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 G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텍스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G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텍스의 크기는 요거야, 요거. 요게 텍스야. 두껍게 칠할까요? 요거. 자, 이 크기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크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아니, 지금 PMC와 SMC가 괴리돼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텍스를 부과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올리게 됐다라는 것은 텍스 부과로 SMC와 PMC의 괴리를 메꿔 이렇게 해결해 버린다, 제거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G점에서 바라보셔야 돼. G점에서 바라보셔서 G점에서 SMC와 PMC의 차이만큼 텍스를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의 크기는 그래서 우리가 외부성을 치유하는 최적
조세 세율은 어떻게 하냐면 G점에서 보는 거와 G점에서 최적 수준에서 보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최적 지점에서 보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번 학기에 뭐 재정학을 엄청 하는 게 아니라 뾰족한 학점 받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뾰족한 학점을 받는 뭐 적정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시간. 그걸 잘 모르니까 문제지. 근데 적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미흡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메꿔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적정한 수준 최소의 비용으로 뾰족한 학점 받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적 조세는 G점에서 저기 나와 있는 SMC와 PMC의 차이만큼 부과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SMC와 PMC의 차이 이게 바로 SMD야, SMD. 이렇게 요 간단한 뭐 계산 문제 뭐 이렇게 숫자 줘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 t가 요거랑 높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3번 요걸 한번 체크할까요? 3번 보시면 여기 세율은 여기 최적 배분 상태에서 이거 중요한 거지. G점에서 오염물질이 초래하는 한계 피해액과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너 세금 낼래 아니면 오염물질 어떻게 그냥 정화시킬래 뭐 그렇게 고민을 해서요. 자기가 이제 적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 보시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 G점을 어떻게 찾아?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독점인 상황이 되면 좀 특이한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완전 경쟁이 되고요. 앞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문 열렸나? 아니에요? 아닌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환경세를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하는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번에 보시면 직관적으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안 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장학금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받는데 내가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 혼자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보조금과 조세에 대한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같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염허가서를 발급하는 거 그거 한번 볼게요. 오염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정 수준의 택시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 허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일정한 양 최적 수준에 맞춰야지. 아니 100도시다 아니면 택시가 100개가 있는 게 최적이다 그러면 100개만큼 면허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권리 주는 거야.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야. 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최적 수준에 맞춰서 오염허가서를 발급해 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장점은 뭐냐면 자유롭게 교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염허가서는 취지 자체는 수량 통제랑 비슷해. 왜냐면 얼마까지만큼 생산 못해 직접 규제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발행량을 정해주는 거잖아 정부가. 그러니까 약간 수량 통제랑 규제랑 유사하지만 근데 왜 시장의 원리에 집어넣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요 자발적으로 서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택시 면허 같은 경우도요.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귀찮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아야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공짜로 주진 않고 검색해 보니까 뭐 한때 잘 나갈 때 뭐 한 1억 원 정도까지 6천만 원 뭐 한 이 정도 해가지고 받고 양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그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염허가서는 이제 93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고 있죠.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장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는 되실 건데요. 첫 번째는 진정한 선호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선호를 표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돼. 그러면 이 허가서를 구입해야 되겠지? 많이 구입한다? 많이 배출해야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요거 설명할 때 컨닝 하지 말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보는데 얘기하는데 컨닝을 너무 안 하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컨닝 쿠폰을 발행할까 해요.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뭐 퀴즈 대회도 이렇게 보면은 뭐 찬스 있잖아. 뭐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아는 지인한테 막 전화하거나 지난번에 무슨 뭐 골든벨인가 뭔가 징글벨인가 보니까 거기 뭐 그 있잖아. 학교 고등학생들 나와서 뭐 하는 거 해보셨나요? 그 뭐 하니까 마지막에 간 사람이 헬프를 외치더라고. 친구들한테 뭐 도와줘 하니까 뭐 요즘도 그러나 뭐 종이 비행기 날려가지고 그 중에서 차닥 열어가지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그때 이제 오답을 이제 열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것도 뭐 그런데 아무튼 우리 경작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뭐 행정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그걸 뭐 다 그걸 뭐 머릿속에 암기해야 됩니까? 이제 사실은 좀 생각하고 자기의 뭐 어떤 관점과 어떤 거 내용을 잘 조합해 가지고 사실 교수님들 논문 쓸 때는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다 오픈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머릿속에 암기해서 지식을 집어넣긴 해야 돼. 뭔가 아니 뭐 챗 GPT도 뭔가 처음에 정보를 줘야지 그걸로 학습한 다음에 거기서 자가발전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뭔가 넣어주고 이게 넣어준 다음에 암기를 해놔야지. 나는 그거 생각 안 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밥 먹을 때도 머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고민을 하니까 이렇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탁 더 그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경작에서도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공식도 암기해서 막 풀으라고 하고 하는 건데 뭐 계산은 뭐 그냥 계산기 쓰면 되고 이제 나중에는 진짜 우리 학교도 홈페이지 지난번에 보니까 챗 GPT 관련해서 뭐 홈페이지 막 떠 있대.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등 뭐 있던데 앞으로 뭐 그렇게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그래서 오픈북 하기는 좀 그렇고 오픈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해봤더니 단점이 뭘까요? 오픈북. 우리도 오픈북 할까? 해봤더니 단점이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랬어요. 처음에 제 경험도 여기 그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되셨대요. 박재영 교수님이 처음 이렇게 성대 오셨을 때 친구 따라서 이제 모르고 저는 그때 1학년이었거든. 그 친구가 2학년이었어. 그래서 잘못 따라가지고 무슨 재무행정학 이런 걸 처음에 들었어.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가러 오셔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의욕이 막 만빵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말은 재무행정이었는데 교과서를 3개 하더라고. 첫 번째는 재무행정. 책도 3권이야. 그 재정학, 그 이중구 교수님 책 재정학, 재무관리 다 재무자 들어간다고 다 그냥 가져오셨나 봐. 그래서 첫날 했더니 뭐 한 이틀 3일 했더니 재정학 얘기를 다 끝냈어. 그러니까 끝내고 재무행정 해가지고 뭐 해서 끝내시고 뭐 괜찮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빡세게 되게 빠르게 하시더라고. 하신 다음에 필기 조교를 한 명 정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래서 뭐 앞에 2분이 필기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필기하고 딴 친구들은 집중해서 수업만 듣고 그럼 그 다음 주에 필기 조교들이 필기를 그냥 이렇게 손을 쓰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컴퓨터를 이제 조금 있던 찰나라 요즘 당연하지만 컴퓨터로 워드로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면 그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다시 한 5분, 10분 지난주에 했던 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고 그 다음 진도 나가면 또 그 다음 이제 2명이 정해가지고 필기 노트 만들어서 하고 그럼 이제 그거 모으면 그게 이제 필기 노트가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시험 보는데 이게 좀 참신하게 하신 것 같아. 첫 번째는 오픈북이래. 오픈북. 아니 이런 게 오픈북이라니 뭐 당황스럽지. 그래가지고 가방 제일 큰 거에다가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다 싸가지고 오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 오픈북이면. 그래서 이게 오픈북이 별로 좋진 않고 저도 그래서 해봤더니
학생들도 보니까 오픈북입니다 했더니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볼 때 과목이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오픈북인 과목은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뒤로 미룬다고. 오픈북 아닌 걸 막 공부하고 내일 시험 재정학 오픈북이네? 그럼 이제 그때 책을 사. 그때 책을 사서 이렇게 넘겨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서점이 다 이렇게 여기 학교마다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서점에서도 안 사고 교보문고가 학교로 다 들어가고 등등 막 이렇게 되면서 애매해졌는데 서점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펼쳐서 이게 머릿말 보고 이제 그때 이제 밑줄 치면서 공부하면서 답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주셨어요. 한 뭐 4시간 이렇게 주니까 뭐 마음대로 써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사실은 좋긴 한데 좀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 약간 지방대 공부하는데 거기는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나 봐. 그래서 자 오픈북 할까 했더니 역시 그렇게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 섞으면 어떨까? 뭐 하이브리드 괜찮지 않아요? 1시간 시험 보면 30분은 그냥 시험 보고 30분 끝난 다음에 뭐 경작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암기할 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용어가 뭐였지? 뭐 이렇게 뭐 외부성 이렇게 하면은 그때 책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그걸 썼는데 단점이 뭔가 했더니 자 시험 봅니다 시작 했더니 학생들이 엎드려 자 다 이렇게 엎드려 계서 아니 왜 시험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오픈북 시작하면 보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오픈북 이렇게 바꾸고 약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뭐 객관식이 도대체 뭐냐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시면 대학원 가시면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 대학원은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를 일주일 동안 봐. 일주일 동안 본다는 게 뭐냐면 그냥 문제지를 줘요. 집에 가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세요. 이거야. 근데 이거를 뭐 그 자리에서 뭐 막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보통 또 어떻게 할까요? 할 일이 많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일주일 후에 내야 되는데도 일주일이란 여유가 있으니까 딴 일을 먼저 해. 그러다 내일 금요일 날 제출하는 시간이 됐네라고 하면은 그때 또 밤새워 가지고 어떻게 끌적끌적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해결 못 하는 문제는 못한 채로 내고 미루면 뭐 B, 뭐 C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뭐 대학원에서는 뭐 거의 학점을 B나 C 이런 거 잘 안 주거든요. 대학원에서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가 다닐 때는 그냥 대학원생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데 C를 줬다 이 얘기는 그만 학교 다니세요 뭐 그런 느낌이야. 그냥 F를 주진 않지. F는 학부에서나 이렇게 결석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대학원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고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교수님은 저희 대학로 마로니에 가서 수업하기도 했어요. 거기 보면 뭐야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뭐 민들레 영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 가서 거기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스파게티 먹으면서 수업을 하고 뭐 매번 그러는데 교수님이 다 내시고 이게 좀 잘 사시는 교수님이셨는지 아무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오픈북도 너무 심하고 너무 컨닝 없는 그 또 뭐 깨끗한 물에서 뭐 하는 것도 뭐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좀 그래. 잠깐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쿠폰을 뭐 예를 들면 2장씩 발급하면 좋지 않습니까? 1분 동안 찬스 쓰는 거야. 예를 들면 1분 동안 장담 책을 잠깐 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고 몇 페이지에 있었는데 그걸 뭐 방대한 공식을 암기하기 뭐하니까 그럴 때 요거를 하는 거지. 역시 오연 배출권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2장씩 줬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쿠폰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다른 옆에 학우에게 양도도 할 수 있어요. 야, 너 가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컨닝 쿠폰 옆에 친구한테 2장 받으면 그 친구는 그냥 머릿속에 다 넣나 보지. 그냥 보고 없는 친구는 그냥 당연히 2장 더 받으니까 4장 해서 4분 동안 이렇게 잠깐 볼 수가 있는 거지. 괜찮지 않아요? 우리도 해볼까? 내 생각만 하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쿠폰을 양도하고 할 때 공짜로 되겠습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뭐 밥 한 끼 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 부릴 상황이 아니지. 옆에 친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 컨닝 쿠폰 필요 없는데 너 줄까? 이렇게 했더니 자존심 부리려고 필요 없어. 나도 공부 열심히 했걸랑 이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잖아. 그냥 그래 밥 사줄게 좀 2개 줄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필요 없는 친구는 그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거를 밥 한 끼에 교환하는 게 훨씬 더 둘 다 윈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면서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뭐 신축성도 있고 정부가 이거를 컨닝 쿠폰을 발행하거나 오염 배출권을 발행한 다음에 정부가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냥 알아서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야 되면 이 쿠폰 가격에 반영되는 거지. 오염 배출권에 대한 가격이 여기에 이게 상승한다. 그럼 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나 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뭐 사람들이 필요 없고 됐어 나는 그냥 직접 공부할래 나 직접 오염물질 정화시킬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적 확실하게는 뭐냐면 컨닝 쿠폰하고 오염 허가서랑 이거 전부 다 처음에 얼마나 발행할 것인가 발급할 것인가 수량 통제랑 비슷하니까 직접 규제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조세를 부과하면 단점이 뭐냐면 텍스를 부과했어. 우리 흔히 수요 공급에서 하잖아. 담배를 좀 소비를 줄이게 하려고 담배세를 부과했더니 됐어 나 밥은 안 먹어도 담배는 필 거야 이렇게 되면 줄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줄이 확실하게 그래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는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하긴 해요 요즘은. 근데 초기에는 이거 할 때 전부 다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권과 같은 이게 대박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진입하는 기업은 이 오염 허가서를 구입해야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기업은 그냥 거저 얻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봉쇄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니 이게 돈으로 거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 엄청 부자인 친구가 있으니까 갑자기 쉬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기 나오더니 여러분들이 2장씩 컨닝 쿠폰을 받았는데 얘들아 컨닝 쿠폰 나한테 다 팔래? 다 지금 밥 한 끼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장당 내가 100만 원씩 쳐줄게. 돈이 엄청 많은가 봐. 그러면 앞에 친구가 공부 많이 했어요? 할 건가? 아무튼 컨닝 쿠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데도 됐어 이번 이 과목은 F를 받고 2개 팔면 200만 원 받는 거잖아. 그게 남는 장사니까 여기 투명인간 있는 이 친구가 컨닝 쿠폰을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택시 회사를 하려고 하는데 면허증 이거 뭘 다 어떤 한 사람이 싹쓸이 해버리면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봉쇄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조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 감독하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오픈북을 막 하고 있겠지. 아니 뭐예요? 했더니 컨닝 쿠폰 이만큼 보여줄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저 당당하게 돈 지불하고 컨닝 쿠폰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아이고 어떡하지 책이 필요한데 뭐 이렇게 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가 작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의 원리는 교환이잖아.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교환이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공부라고 하면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차이가 좀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돼요. 이거 다 같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야 컨닝 쿠폰 누구 나한테 팔 사람 없어? 나도 공부 안 했걸랑? 뭐 서로 이러면 그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지. 아니면 다 같이 공부해가지고 막 컨닝 쿠폰이 다 필요 없는 거야. 제가 시험 문제 막 덧셈 패셈 내버리니까 저런 걸 컨닝 쿠폰까지 쓰기는 아까운데 밥 한 끼에 팔아야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거의 그냥 제로에 이렇게 하락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4번의 완전 혼합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컨닝 쿠폰 같은 것도 그렇지 아니면 택시도 그렇지 여러분. 택시가 이렇게 쓰면 만약에 택시 면허증을 부산에서 발급한 택시 면허증을 갖고요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운행을 못해요. 거기 보면 그래서 택시 면허 번호판에 뭐 서울 뭐 어디 인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에 뭐 100개 해놨는데 전부 다 수도권에 사람 많다 해서 서울로 몰리면 이 수도권에 그냥 택시로 가득 도로가 차버리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염 배출 지역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요. 오염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퍼져나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이게 뭐 경제학의 그 시장 관련 시장하고도 비슷합니다. 아니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선 독점인데 뭐 세계 시장에서 뭐 독점이 아닌 것처럼 시장의 영역이 어디까지를 관련된 시장으로 볼 것인가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염 물질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그거를 보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해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하면 이제 발급하고 허가했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뭐 벤젠인가 뭐 이런 물질은 아니 이렇게 되는데 공기 중으로 쫙 퍼져야지 이게 n분의 1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희석이 되는데 안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퍼질 줄 알고 100개를 발급해서 퍼지면 골고루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퍼져서 여기에만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오염 허가서가 허용되는 지역과 실제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피해를 주는 지역이 미스매칭하게 되면은 범위가 이렇게 달라졌을 때 믹스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혼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뭐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환경세랑 오염 허가서의 발급을 비교해 보면 환경세는 뭐야? 이게 정부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 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리고 오염 허가서는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변동성이 커요. 각주 19번에 보시면 오염 허가서가 유럽에서 발행된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아 저걸 내가 지금 사야 돼?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때 사는 게 더 낫잖아. 그래서 그 빨리빨리 의사결정할 때 그 이 가격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성 측면에서는 거기 보시면 오염자 지불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오염 배출자가 사실은 그 말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오염 허가서가 발급되었을 때는 무료로 공급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득권은 이제 이득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직접적인 통제 방식은요, 그냥 내용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근데 경직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츠라는 학자가 해보니까 간접 통제 방식보다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막 10배나 많이 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은 정신없죠? 근데 그냥 그거 뭐 볼 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뒤에도 비슷하게 하긴 할 건데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어떤 두 사람이 있어. 두 기업이 있어. 능력이 좀 달라. 그래서 얘는 MC-A, MC-B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뭔가 규제를 하는 거야. 10개씩 생산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왜냐면 이게 두 공장을 어떤 한 기업이 갖고 있다 할게. 공장 A, 공장 B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보통 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누구를 팀으로 만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한데 뭐 다 그래요. 요즘은 뭐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연구 논문 같은 거 쓸 때 혼자 그냥 막 파고 이러면 지치고 재미없어. 그래서 보통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야지 좀 새로운 시각도 얻고 그러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냥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근데 거기 그림 살짝 그것도 비슷한 건데 이렇게 얘는 오히려 생산을 줄이고 얘는 생산을 늘리는 거야. 늘려가지고 쭉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높이가 똑같을 때가 이제 둘 다 최적. 그러니까 B는 여기, A는 여기, 요랬을 때가 최적이야. 얘는 5개 하고 얘가 차라리 15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최적인데 살짝 억지로 5개가 최적임에도 불구하고 A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똑같이 10개씩 할당해 줄 테니까 한번 생산하세요. 이렇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A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적인데 과다하게 생산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살짝 보시면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편익이라 할게요. 한개 편익이라 할게. 그냥 아이디어만 보세요. 그럼 얘는 더 능력이 있단 말이야. 15개를 생산하는 게 최적인 상황인데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너무 이지해, 너무 쉬워, 양이 작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어떤 과제나 뭔가 도전을 할 때 너무 자기한테 과한 거 하게 되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하다가 좌절에 빠지고요. 너무 쉬운 일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를 좀 객관화해서 봐야지.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보고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좀 조금 과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뭐 발전한다 하더라고. 아무튼 얘는 여긴데 너무 쉬우니까 이거 과소 생산 공급으로 인한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절하게 이렇게 맞추게 되면 여기 후생이 과한 것들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교수님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뭐 정신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적인 해결 방법은요. 우리 소유권을 확립하는 합병인데요. 그냥 제목만 보시고 그래프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공유지의 비극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공공재산 것처럼 이게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거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요. 아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 사용돼서 남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들판의 목초지 같은 거 보면 공동으로 소유한 거는 전부 다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형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니스카넨 모형에서 과다 생산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도 그냥 뭐 어차피 이거 공짜니까 우리 조직을 위해서 과다하게, 여기도 비슷한 거야. 최적이 그림은 넘어갈게요. 여기인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 전체 입장과 개인 입장이 다른 거야. 마을 전체가 니스카넨에서 사회 전체적인 최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개인이 그냥 관료 개개인들의 최적 수준이다. 아무튼 결론은 과다 생산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적 수준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확립하게 되는 요거 뭐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류의 화학공장과 하류의 생선요리 전문점이 있으면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야.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둘 다 내 거니까 내부화시킨다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독점의 경우인데 그거는 그냥 한번 그냥 뭐 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이것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이것까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잠깐 볼게요. 우리 차선의 원리에서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시장이 독점인 상황이야. 근데 환경오염까지 있어. 외부성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최적인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최적인 상태는 독점을 해결해서 없어지고 환경오염도 없어지고, 이게 최적이지.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이란 말이야. 최악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야, 우리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니 이거 너무 힘들다.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개선해 나가자. 이런 걸 할게. 자, 그래서 만약에 독점은 해결해서 제거했어. 근데 얘가 아직 해결 못했다. 그러면 얘랑 비교해서 하나는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땐 더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독점이다라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근데 왜 비효율적이야? 과소 생산돼서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과소 생산?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일부러 생산 안 하는 거잖아. 최적 수준이 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10만큼 생산을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성이 발생한다고요. 뭐 요거는 이해되시죠? 우리 독점하면 기업이 하나 있으니까 최선을 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생산을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생산이 결정돼요. 근데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과잉 생산된다며.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얘가 플러스 10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생산돼서 문제가 되는데, 과대 생산이라 할게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오히려 다 망가진 게 얘는 과소생산, 과다생산이 이게 상쇄가 되면 아니 오히려 이게 합친 게 최적 수준하고 동일한 결과가 돼. 괜히 어설프게 독점을 해결해 버렸어. 그럼 이게 없어지면 얘 과다생산 문제만 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악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개선일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개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히려 지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했지만 아예 한꺼번에 그냥 해결하려면 둘 다 해결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 뭐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그냥 경제 원론을 보면 좀 잘 안 들으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거 정도는 해도 되지만 요걸 뭐 문제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근데 요 뉘앙스로 머릿속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뭐 배출권 거래 뭐 이런 건 넘어가시고 코즈 정리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면 그러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코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아니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뭐 상류에 화학 공장이 있고 하류에 뭐 양식장이 있고 이러면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좀 명확한데 환경오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어디까지 이해관계 당사자인지 그거를 좀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자발적인 협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해자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장 같은 큰 기업이고요. 우리 예전에 보면 기름 실은 배가 난파돼 가지고요. 서해안이 이렇게 기름이 막 유출이 된 거야. 여기 막 기름이 서해안에 뭐 간척지 이런 거 갯벌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막 기름으로 뒤범벅돼 가지고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뭐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을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가해자는 명확할 수는 있어요. 요 피해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피해자라고 해야 돼? 그게 애매하지. 여기 요거 갯벌과 간척지에서 뭐 활동 이걸 생계로 하는 어민들이 피해자라 할지 여기 있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는 가족 데리고 여기 세계 최고의 간척지에 구경 오는데 이거 망가뜨렸으니까 피해자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와요. 일본 사람도 아름다운 서해 석양과 이걸 보려고 하는데 나도 피해자다 이럴 수 있고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계인도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름다운 그 서해안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내가 이렇게 감상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왜 이렇게 꺼멓게 만들었어 해서 외계인이 막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피해자인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정해야지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데 애매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할게요. 그래서 요 배가 딱 봤더니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대화가 안 돼. 요즘이야 이제 대화가 되는데 뭐 러시아에서 온 배라 할게요. 러시아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통역관 막 붙이는 과정에서 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리고 이제 뭐 요거 소득 효과 같은 게 없다는 전제 하에서 뭐 거래 비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즈라는 교수님이 원래 이제 거래 비용 가지고 뭐 여기서 유명해지긴 했는데 원래 기업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아무튼 거래하는 협상 비용이 굉장히 작을 때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1, 2 정리했는데 뭐 별거 아니고 근데 이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는 게 중요해. 누구한테 돼 있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게 코즈 정리입니다. 자, 요거 이제 그래프를 살짝 표현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선 문제점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거래 비용이 작게 들어야 되는데 거래 비용이 현실에선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정한가? 약간 그러한 문제가 있기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우리가 조세 같은 건 뭐야? 잘못한 사람한테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잘못하셨네요. 예, 제가 페널티로 대가 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오염 배출권도 사실 그런 거지. 오염을 배출하는 사람이 구입을 했지만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권리를 막 이렇게 인정하니까 좀 그것도 좀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과연 공정한가? 우리 힘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가? 이거 잘못한 애가 뭐 동등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한다라는 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코즈 정리가 여기 앞에 보시면 요 상호성의 이제 외부성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외부성이라는 게 그거잖아. 의도하지 않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는 것인데, 그 상호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미시안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우선 쾌적권이라는 이 주도권을 일반 대중에게 줘서 조금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조금 약간 동등한 것보다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요 그래프 한번 살짝 한번 볼게요. 책에 보시면 뭐 요거 이해는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요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야. 요 그림 살짝 보시면, 이건 지울게요. 자, 요거를 하나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은 그냥 그대로 요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MR을 그냥 수평으로 그렸어. MR, MB라고 해도 되겠고, 요게 거기 보시면 BMC, 그리고 이만큼 외부 비용이 발생했네. SM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보는 것처럼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조건 F, 사회적 측면에서의 최적 조건 G, 이렇게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강상류 기업에게 하천의 권리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강상류 기업은 어디까지 생산해?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생산하겠지.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기업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야. 소유권을 기업에게 귀속돼 있는 경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최적 수준으로 갔을 때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 보시면 초기에 생산 수준이 Q0 이렇게 할게요. Q 스타까지 줄여달라고 하류 기업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기요, G점으로 이렇게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굳이 싫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 뭐 내가 알아서 이거 내 건데요 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이런다고. 근데 뭐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지. 하류에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은, 그럼 피해 규모가 얼마야? 이만큼이잖아. 우리 아까 얘기한 거죠. 이만큼. 그래서 거기 하류 기업이 Q 스타까지 줄여달라고 요구할 때 하류 기업 입장에서는요, 피해가 줄어들어서 거기 3번, 4번이라 했나요? 3번, 4번만큼 플러스 혜택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혜택을 보니까 최대한 하류에 위치한 기업이 주민들이 주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가 3과 4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기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류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뭐야? 내가 생산을 이렇게 하면 사적으로 최적인데 이만큼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3만큼 피해를 보는 거잖아. 생산을 더 못해서 피해 보는 거니까 협상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기업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3. 그러니까 최소한 3만큼은 주고요. 주려는 사람은 최대 얼마까지 줄 수 있어? 3과 4. 그만큼이 피해를 줄여주는 거니까 맥스 3과 4만큼. 요 사이에 만약에 서로 거래할 때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면 요거 협상이 가능한 영역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거래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3보단 커야지. 기업한테 피해보는 거 이상은 줘야 되고, 이거보다 더 달라고 그러면 됐어요.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협상이 이루어지면 요거 3 빼기 3, 4가 이득이니까 저 4만큼이 이득이 되고, 그 이득을 상호 적절하게 분배하게 되면 윈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강하류 기업에게 하천의 소유권이 있어요.
하류 기업들이 그러면 야 오염물질 조금이라도 내보내기만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최적 수준이 여기니까 이렇게 증가되었을 때, 그래서 하류 기업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기 영역을 1번과 2로 했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하류 기업이 초기 생산 수준은 빵 생산 아예 못하게 하는 거야. 자 근데 하류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리게 되면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그 피해 규모가 얼마라고요? 여기 SMC랑 PMC 그 차이가 요 2가 바로 이만큼이 오염물질에 대한 피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피해를 봐. 이게 마이너스야. 근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니 생산하게 되면 여기 보면 생산했을 때 이게 한 개 편익이잖아. 한 개 수입이라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만큼의 수익을 여기서 전체 얻은 거에서 이거 비용은 빼야지. 그러니까 1과 2만큼이 기업 입장에서는 얻게 되는 이득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류 기업은 거기 나와 있는 손실 이만큼이 손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유권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최소한 보상 비용이 2보다는 커야 되고 최대 기업이 얻게 되는 이득은 1과 2만큼이 맥스가 되겠죠. 그거보다는 보상하는 게 작아야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네, 2와 1, 2, 4, 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뭐 봐서 뭐 이게 뭐 면적 구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고 뭐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요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요거 문제는 제가 올려드린 거 하나 보시고 환경 정책과 관련한 편익과 비용 요거는 뭐 다음에 하죠. 뭐 요거는 우리 중간고사 전주니까 주르륵 나가려고 했는데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뒤에는 뭐 크게 뭐 문제 낼 것도 사실은 없긴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편익과 비용에 측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외부성의 해결 방법인 코즈 정리까지 할 테니까 좀 잘 준비하시고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사항?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질문거리가 생겼다.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결정하니까. 시간은 10시에 하고 제가 문제는 다음에 뭐 다시 한번 공지는 올릴게요. 거기 공지사항에 올려서 문제는 제가 지금 고민이 보기지문을 사지선다로 할지 오지선다로 할지 고민이긴 해. 오지선다면 선지가 더 많으니까 틀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겠지. 근데 문제 만드는데 귀찮아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로 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요. 3개 중에 고르세요. 이건 좀 너무하잖아. 2개 중에도 너무 OX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한 4개 정도로 할 거고 문제 스타일은 제가 문제는 다음에 새벽에 낸다고 그랬잖아. 낸 다음에 문제 다 내면 또 뿌듯하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다 글을 쓸게. 그래서 아 이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냈네요 등등. 뭐 혹시 계산 문제 같은 게 좀 있으면 40문제 중에서 많이는 안 낼 거예요. 근데 뭐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는 뭐 한 5개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시험 전날 잠깐 이렇게 시험 전날은 의미 없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지를 확인해 보시면 조금 충격이 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